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코드 세 번째 시간으로 커스텀 액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액션은 커스텀 위젯과 동일하게 플러터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액션 기능 외에 외부 라이브러리인 펍데브 패키지를 가져와 적용하는 액션 기능입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커스텀 코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지도의 위치값 데이터인 위도와 경도를 geohash라는 값으로 추출할 수 있는 패키지인 geohash 플러그인을 가져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dart3 지원이 되지 않으니 넘어가고, 두 번째 패키지가 웹 지원, dart3 호환 등 괜찮아 보이니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리드미에 예제 코드도 보이고 인스톨에 임포트 URL 그리고 이름과 버전을 체크해 놓습니다. 커스텀 코드 생성 창으로 돌아가서 커스텀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름은 커스텀 펑션과 동일하게 함수형으로 소문자 시작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커스텀 위젯 때와 동일하게 기본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럼 기본 코드의 future async라는 함수로 생성되죠. 잠시 이 함수에 대해 설명하자면 future async는 플러터의 비동기식 함수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됩니다. 비동기식이라는 것은 모든 동작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동기식의 반대말이죠. 즉, 어떤 동작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음 동작을 수행하라는 작업 방식을 뜻합니다. 플러터의 다트 언어는 싱글 스레드라고 불리는 단일 작업 경로에 의해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순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데, 만약 중간중간 작업량이 많거나 비교적 시간이 소요되는 함수들일 경우 뒤에 후속하는 작업물들이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럼 유저에게 앱은 버벅대거나 정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싱글 스레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들이 밀리지 않고 처리 소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작업들은 빠른 작업들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잠시 단일 작업 경로에서 뒤에 작업들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도록 처리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 방식이 바로 비동기식 처리 방식인 future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미래에 처리돼서 그 값을 반환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펍데브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디펜던시와 임포트 링크를 정의해야겠죠. 그리고 리드미의 예제 코드를 실행 함수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코드의 작업이 빠졌네요. 샘플 코드를 설정하기에 앞서 인수, 아규먼트들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리턴 값의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 이 커스텀 액션으로 받아야 할 값이 geohash 값이죠. geohash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문자열인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너러블은 꺼주겠습니다. 다음은 인수들을 정의해야 합니다. 최종 geohash 값을 받아와야 하는데, geohash 값 추출에 사용되는 latitude와 longitude, 즉 위도와 경도 값을 함수인 인자 값으로 넣어줘야 geohash 값이 추출되겠죠. 경도와 위도 모두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이니 더블로 타입을 지정하고 너러블은 꺼주겠습니다. 인수값들을 정의한 뒤에 다시 보일러 플레이트 버튼을 눌러 기본 코드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보면 소괄호 안에 인수, 변수 값들이 들어가 있죠. 코드가 초기화 되었으니 다시 임포트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일단 저장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샘플 코드를 사용해 중괄호 안에 함수의 작동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리드미에 보면 두 번째 샘플 코드의 첫 번째 줄은 geohash 값을 작동시키는 기본 코드인 것 같고, 하단 코드들은 작동시킬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시킬지 옵션 코드들인 것 같죠. 저는 이 중 가장 위에 있는 위도와 경도만으로 geohash 값을 추출할 수 있는 함수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포맷 정리를 한번 해준 뒤 샘플 코드 안에 있는 숫자들이 보이죠? 아마 위도와 경도 값을 하드코딩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입력한 위도와 경도 값 변수로 작동되어야 하니까 인수 변수로 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커스텀 액션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저장해주고 커스텀 위젯과 동일하게 컴파일러를 작동시켜 코드 에러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에러가 있다고 나오네요. 위도와 경도, 변수 위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값의 위치를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에러가 나오죠. 함수 작동 후 최종 리턴 코드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리턴이라고 코드 값을 넣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코드 해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커스텀 코드 기능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자, 에러가 사라졌네요. 그럼 캔버스로 이동해서 페이지 UI를 간단히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입력할 텍스트 필드와 geohash 값을 생성할 버튼을 넣습니다. 그리고 리턴 받은 geohash 값을 표시할 텍스트 위젯도 추가합니다. 자, 페이지 디자인이 끝났으니 버튼에 커스텀 액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액션을 서칭해서 선택하면 설정했던 인수 필드 변수 두 개가 있죠. 그 인수 값 안에 들어갈 위젯들을 매칭해 줍니다. 그리고 geohash 값을 저장하기 위해 액션 아웃풋을 생성해서 텍스트 위젯 쪽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커스텀 액션 연동 작업이 끝났습니다. 테스트 모드가 작동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예제로 적용할 위도 경도 값을 구글 맵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구글 맵에서 위도와 경도 값을 서칭하는 방법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를 출발지로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주소창에 위도와 경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도와 경도 값을 각각 복사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geohash 값이 추출되었죠. 그럼 이 값을 복사해서 제대로 추출된 값인지 geohash explorer라는 사이트에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근데 텍스트가 복사가 안 되죠. 텍스트 위젯 속성에서 셀렉터블 기능을 켜주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복사되니까 위도 경도 값을 다시 입력한 뒤 geohash를 추출 후 복사해서 geohash explorer라는 사이트에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노들섬 쪽이 확인되죠.
자, 이상으로 커스텀 액션 기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